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사태가 날로 악화되면서 각국은 봉쇄 또는 그에 준하는 강력한 제한 조처를 다시 도입해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는 우리나라 인구수에 준하는 5천만 명을 향해 가고 사망자는 100만 명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나라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로 완화. 해외 유입을 제외하면 최근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2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성공적 대응으로 체계적인 K방역은 다시금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10여 개월간의 기록, K방역을 돌아보겠습니다. 신속 대량 검진 확진, 감염 차단을 위한 역학 추적, 체계적인 격리 치료, 이른바 3T 절차 기법이 국제 표준화 작업 중인 K방역 시스템입니다. 올해 초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오면서 당시 질병관리본부와 정부는 추가 환자를 신속히 발견하기 위한 진단검사 역량 강화에 집중했습니다. 진단검사는 백신도 이렇다 할 치료제도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에 맞설 거의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였던 1월 말에 24시간 이상 걸렸던 진단 시간을 실시간 유전자 증폭 진단법을 통해 6시간으로 단축시켰습니다. 독창적인 검체 채취 방식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햄버거 프랜차이즈에만 있을 줄 알았던 드라이브스루 방식을 방역에 도입, 승차 검진을 진행해 검사 시간을 단축시켰으며 의료진 감염 차단을 위해 도보 이동형 진료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안전하면서도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승차 검진과 도보 이동형 진료. 미국, 독일 등 해외에서도 그 효율성에 주목해 진료소를 도입 시행 중입니다. 정부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ICT, 즉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신속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방역 당국과 지자체는 기지국, 카드 결제 내역 추적, 경찰과 협조를 통한 소재 확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접촉자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서울 이태원 클럽발 감염이 절정일 때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동통신 3사에 기지국 정보를 요청했고 이동통신사들은 10,000건이 넘는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했습니다. 서울시 등 지자체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이태원 일대 방문자들에게 전화 연결을 시도, 경찰은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들을 추적합니다. 방역당국과 수사기관, 지자체 민간기관이 합심해서 막아낸 위기였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자가격리자의 격리지 이탈 방지 및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업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개발,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 명부 시스템, 개개인의 인권과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고 과학기술에 기반한 정부의 투명한 정보 공개는 집단 감염 확산 위기에 빠르게 대응 가능했던 비결입니다. 정부는 한정적인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3월 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 치료 체계를 재구축합니다. 경증, 중증 등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입원 치료를 했던 것과 달리 증상과 경과에 따라 입원 치료와 생활치료센터 보호 등으로 세분화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 도입으로 가능케 된 의료체계 이원화는 OECD 회원국 중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비율을 최저 수준으로 유지하는 힘입니다. 환자들의 대부분은 증상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정 기간 격리 관찰함으로써 치유가 가능하다는 점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에 해당되는 한 90% 정도의 환자들을 의료기관이 아닌 소위 말하는 생활치료센터의 1인 1실 형태로 격리 관찰함으로써 의료 자원이 불필요하게 소모가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줄일 수 있었고요. 또 그럼에 따라서 이 중증 환자가 될 수 있는 고령 연령층이나 기저질환자들을 의료기관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초기 치명률을 절대적으로 낮추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3T 절차 기법으로 구축한 K방역 시스템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크고 작은 위기를 잘 이겨낸 대한민국. 전 과정에서 활용한 다양한 경험과 기술을 국제사회와 공유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보건 의료 분야에서 세계 중심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